경기도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 박성중 위원입니다. 김기표 후보, 부천을의 지금 후보입니다. 김기표 후보가 정관을 미끼로 5천만 원의 현금을 요구해서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먹튀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려주지 않고 최근에는 그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회유 압박 혐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혐의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특히 최근 어제 헬로비전 TV 토론에서도 허위사실 유포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련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의혹, 탈세 혐의, 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범죄 혐의자가 국회의원이 웬 말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가 정관을 내세우며 수임료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공익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김 후보가 1억을 현금으로 요구했고 먼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급조해서 김 후보자의 부천시 한빛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제보자가 작년 7월 2023년 7월 전후 들어서 김기표 변호사를 지인 추천으로 만났고 김 후보가 제보자가 기존에 계약한 JK 김모 변호사는 실력이 없다. 걔가 5천이면 나는 1억이다. 돈 쓸 일이 많다. 위 사건은 윗선에서 눌러야 해결이 가능하다 등 정관을 쓸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변호를 날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철석같이 믿은 제보자는 기존 JK 변호사를 해임 조치하고 김 후보와 며칠 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가 제보자에게 현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2023년 7월 19일 5천만 원을 5만 원금으로 전부 뽑아서 이마트 와인백에 담아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건 변호를 실패해서 돈을 반환해 달라고 했지만은 김 후보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관을 내세운 먹튀 변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수임료는 탈세 문제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겠습니까? 법률 자문 결과 변호사가 수임료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탈세하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금은 국세청에 신고하고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협과 법무부 쪽에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법무부 사이에 일종의 칸막이가 있다. 국세청이 탈세 의심이 있어 법무부에 요청할 경우 사건 수임 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수임 액수는 애초에 법무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해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그 액수를 알 수 없어 탈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5천만 원 돈다발 요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또 저 박성중 의원은 어제 후보자 토론회가 LG 헬로비전 10시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5천만 원 현금 답을 받은 적이 있나? 입금한 계좌는 있나? 정관 예우 발언했나? 세금 신고했나 등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금으로 가져온 분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답니다. 작년 7월 수임한 사건인 것 같은데 그때 부가세까지 5,500만 원일 거예요. 두 번째는 변호사한테 잘해달라고 가져온 건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모두 세금 신고한다. 아, 예, 입금. 그날 세금 계산서 바로 끊었다. 세 번째는 정관예우 관련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김 후보의 발언은 기본적인 수임료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줬다고 제보자는 분명히 백에 넣어서 와인백에 넣어서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500만 원 부가세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변호사들이 마치 자신처럼 현금을 요구하고 받는 게 정상인 양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거의 99% 변호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변호사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또 입금한 계좌를 묻는데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고 완전히 동서문답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예우 발언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런 말이 한 적 없다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관예우 발언을 이야기하면 JK 김모 변호사는 실력이 없다. 걔가 5천이면 나는 1억이다. 돈 쓸 일이 많다. 이 사건을 윗선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정관을 쓸 수 있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을 방송에서 기만했습니다. 이 사안은 심각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가 있으므로 중앙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호 계약 이전에 인천지검을 상대로 정관 및 청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30조에 따라서 고발 조치할 것이며 현금 5천만 원을 청탁용으로 쓴 의혹과 탈세 혐의는 국세청 등의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무효행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입니다. 현금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탈세로 이어지게 되므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익 제보자가 김기표 후보가 검사 출신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이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제보를 끝까지 망설였다고 합니다. 공익 제보자가 제보를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금 다발 수령과 관련해서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자 김 후보가 토론회가 있기 전 이 사실을 제3자 등에게 알려 제보자를 2차 가해하고 해유 압박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보자가 공익 제보를 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언론 취재로 이를 인지한 김기표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의 대표 등에게 이 사실을 알게끔 해서 김기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동생이 중앙지검에 있다고 하더라, 할 테면 해보라, 검찰 출신인데 왜 건드리냐 등의 해유 압박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가 이 때문에 2차 가해를 받고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습니다.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된 것만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국회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줘야 하고 제기된 의혹들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신은 악질 범죄 혐의가 있다. 일련의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누리려 하지 말고 언론과 제보자를 겁박하지 말라. 현금 다발 요구, 수령, 현금 입금, 사용처 내역, 공익 제보자 해유 압박, 탈세 의혹,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